예, 오늘 그 원장님께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그런 정책 제안 또는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가 이거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으신 질문이고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국가 전략 이러면 많은 정책의 시행 방법을 포함한 일종의 정책 속에 들어있는 기본 아이디어,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되게 전략이라고 쓰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개념은 정책보다는 좀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통상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그리고 국가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안보적인 상황 여기는 외교, 남북 문제 그리고 전통안보 그리고 또 신흥안보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해서 하고 있죠. 학술적이면서도 또 개념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문제를 다루는 우리와 같은 연구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기획 단계에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 단계에 미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국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대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대개 소관 행정부처의 업무입니다. 아이디어는 얻을 수는 있죠. 그 행정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뭐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서도 외부의 연구기관과 소통하려고 하는 통로들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부처들이 대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 정책의 기획 단계만이 이를테면 영향을 미치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정책이 만들어져서 이걸 집행하는 단계에 가면 이 지금 정책이 왜 필요하다 어떤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 단계에서도 계속 좀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오히려 행정부처보다는 여기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해석해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작업들은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부처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아마 행정부처들은 주로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바빠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전략의 문제에서 해석을 하고 실천 문제를 뭐 조금 더 긴 실천 문제를 제안을 해주고 하는 이런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들도 전략위원회 우리를 포함한 되게 이제 전략 연구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잖아요. 남북관계.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냥 전쟁을 끝내자라는 정치적 선언이다. 라는 단순한 해석에서부터 이것이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시대적 의미가 뭐고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종전선언의 추진이라고 하는 정책적 아젠다는 이미 발표가 되었지만 이것의 후속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일반 행정부처나 정부기관들보다는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종전선언과 뭐 이를테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종전선언이 만약에 실천이 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제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 종전선언 다음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북미 외교관계 수립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이 방향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잘 작동할까 혹은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류의 전략적 상상을 하는 거가 저희 이제 연구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종전선언 그 이후에 남북관계와 한국의 외교 뭐 이런 걸 아주 러프한 좀 주제지만 그걸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지금 뭐 좀 세미나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와 실천하는 단계,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단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은 1단계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2단계와 3단계 정도에 가면 피드백까지 가면 일정 정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런 지점에서 역사의 지금 이런 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한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 상상들이 어떤 전략적 구상들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유의 아이디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해라 지금 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좀 큰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데 이 하는 방식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발신이잖아요. 예. 정부 기관에 대한 발신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발신이 있고 외국의 싱크탱크들 있고 외국의 학자들에 대한 발신이 있고 그래서 이 발신의 방식들이 뭐 아주 작게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이를테면 저희가 연구한 것들을 올려두기도 하고 영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슈 브리프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는 것들이 있고 조금 긴 전략 전략 보고의 형태를 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라고 다소 긴 것도 있고 조금 전략과 관련된 에세이 형식의 전략 노트라는 것도 쓰고 있고 이게 다양한 방식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발신을 하죠.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외국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의 일종의 메인 오디언스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큰 숙제고 과제인데 연구원에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양한 그 발신 방법 또 대상에 적합한 그 형태 이걸 다 이제 좀 구비하시고 뭐 개발하시고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의 어떤 특정한 전략을 이를테면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는 정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행위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이 시대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신의 대상을 좀 광범위하게 잡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이 또 연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연구위원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상상하는 한국의 미래 또 그것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발신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자주 쓰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규정 또는 단어가 이제 대전환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의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에 대한 진단이 결국 해법과 처방 또 그렇죠. 연구원의 역할로 이제 이어질 거라 생각해서 시대 규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예. 역사는 이게 아주 잘게 그 시점을 쪼개놓고 보면 다 지속되어져 있는 특징도 있고 변화해가는 특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화와 지속성이 서로 경합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하고자 하는 동력도 있죠. 또 변화하고자 하는 동력도 있죠. 변화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라고 보면 전환이 아니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을 왜 전환기 앞에 대전환기라고 붙일 수 있느냐? 저는 지금 국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1648년의 근대의 시작의 지점을 우리가 1648년이라고 흔히도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행된 근대의 국제 정치가 지금 크게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국제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제반 근대의 양식들이 뭔가 변화의 조짐들을 일찍이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드러낸 것도 이제 국제 정치의 영역도 20세기 말 다시 21세기 초입에 들어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포스트라고 명명했던 시기는 다 전환기, 특히 변화의 양식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시기를 다 포스트라고 붙였어요.
국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던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이 포스트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나타날 시대 양식이 아직도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말하자면 말은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시대가 대전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뭐 포스트 모던, 탈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달리 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지금의 대전환기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탈냉전도, 포스트 콜드워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가, 냉전 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거죠. 아마 지금을 2020년과 2021년을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코로나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세상 이렇게 부르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근본적인 사회과학적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를테면 국경이라는 것. 국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금을 그어놓은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 결정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제한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쉽게 국경을 넘어버리는, 말하자면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조차는 별로 개의치 않는 어떤 전 세계적인 뭔가의 큰 위협들이 나타난다. 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국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가 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정치적 조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진 게, 국가는 결국 국민들을 위한 뭐 정치적 조직인데 과연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정치적 결정은 무엇인가? 국가가 안전하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국가 안전이라면 우리 흔히들 군사 안보, 옛날에 로마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시비츠 파셈, 파라벨룸 이랬는데, 그것이 안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과연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안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아주 근본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가, 플러스 안전, 안보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질문.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어디에서 시작된 이를테면 그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들 간의 역량 문제. 우리 이제 그 방역이, 우리나라는 K 방역이다 뭐 이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사용했고 이랬잖아요. 그게 K 방역의 핵심인데, 공동체 방역, K 방역은 공동체적인 방역이죠. 이걸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은 사회적 공공성, 시민성이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던지고 우리가 다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민주주의의 미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서에서 봐왔던 민주주의의 문제가 서구가 민주주의의 전범이라고 봤던 시대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그리고 가장 시민사회의 시민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역병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역병 창궐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아주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묻고 우리는 답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걸 염두에 두면 세상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변해 있을 것 같다. 지금 이거는 전쟁도 아닌데 어쨌든 국가의 경제적 능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정도의 큰 사건이 이게 뭐 코로나의 대유행의 사태가 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전쟁 못지않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대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전환기 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뭐다 또는 뭐여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자세히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연구기관들은 또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비록 네이션 스테이트의 기능의 약화라고 하는 탈근대의 초입에 서 있지만 당분간은 아직은 상당 부분은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드로 윌슨이 얘기를 했고 존 F 케네디가 다시 그의 얘기를 받아서 했던 연설 중에 물론 이게 뭐 앞에 주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무슨 그 아메리칸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 시대의 젊은 지성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대학의 졸업자들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모든 젊은이들은 그 시대를 위한 사람이어야 된다. For his time 이랬고 국가를 위한 사람이어야 된다. For his n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건 1963년도의 얘기여서 지금은 이미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이제 그래서 국가라는 말을 우리가 당분간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 전제하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 전략의 요체가 뭐냐?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나가야 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가는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까는 그 전공하고 있는 분야나 연구기관들의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넓게 보면 시대 독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앞으로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조직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역사는 아주 더디고 더딘 천천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진화하고 있는 그 과정의 역사가 움직이는 과정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나가는 방향은 이게 그 방향의 지점들은 그 동력들은 진화하는 동력이어야 된다. 퇴행하는 동력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 있는 지점들을 독해하고 미래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의 처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정책들은 다소의 이상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과 이상은 늘 어떤 형식이든지 부딪히고 경합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이상과 기억 사이에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향후 5년 동안에 혹은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 정도의 왜냐하면 이게 변하려고 하는 동력이 있으면 또 변하지 않고 머물려고 하는 동력들도 강하거든요. 이게 기억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억과 이상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뭐 일종의 타협들이 전략적 구상 속에는 나타나야 그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 독해를 하고 나가는 방향이지만 이 나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각 연구 분야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생각들은 아마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포지셔닝, 새로운 세계 속의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나아가는 문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선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고 하는 선도국이라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 부여하기도 하고 신흥강국이라고 우리의 입장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20세기 후반기에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이 경험들은 세계사에서 정말
좀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거거든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했고 앞으로 세계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은 외교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는 20세기 후반기에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면 세계 속에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찾는 것인데 아주 일반적 용어를 얘기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여야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이죠. 조금 더 강한 나라여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약소국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관용적인 사회여야 되고 이게 너무 엄격하게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이게 실천하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정당할 수 있으나 이게 어쨌든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관용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조금 더 공동체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 함께 어울려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늘 성장을 해왔으니까 보다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평화로운 나라여야 되고요. 이게 적절한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딱 이게 이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이런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외유내강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안으로는 우리가 더 튼튼하고 잘 살고 안전한 나라하고 더 많은 이제는 약소국이어서 뭐 침략당하고 하는 그런 서러움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더 단단한 사회여야 되지만 바깥으로는 끝없이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더 평화를 더 주장하는 우리의 평화가 지역을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외유내강인 것 같습니다.